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열에 관한 강의 중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합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 자, 좀 생소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알고리즘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요. 자, 문제를 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그 다음에 8, 뭐 13 해서 이런 순서로 나열되는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 5, 8, 13 이러한 순서로 나열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의 10번째 한 가지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피보나치 수열은요, 보세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일단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뭐 11로 주어지든 어떤 값으로 주어지든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주어져요. 기본적으로는 1과 1로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숫자는 피보나치 수열의 세 번째 숫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해서 세 번째 수열 값을 만들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숫자는 또 어떻게 만드냐? 그 앞에 있는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더해서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상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해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 값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도 마찬가지요. 얘와 얘를 더해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고 또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해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고 하죠.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알았어요? 자, 다시 피보나치 수열은 항상 처음 두 개는 무조건 주어져야 돼요.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 처음 두 개의 숫자는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고 알았죠? 자, 그 다음 또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처음 거를 A라 하고 그 다음 거를 B라고 하고 그 다음 거를 C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 3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계산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B와 C를 더해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 뭐 D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요거는 C와 D를 더해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칙성에 의해서 어떤 동일한 규칙의 내용을 반복하는 게 바로 순서도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A와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는 B와 C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C와 D를 더하고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규칙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B에 있던 값을 C에 있던 값을 각각 이동을 시켜요. 어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B에 있는 값이 어디로 가야 돼요? B에 있는 값이 A로 옮겨져야 되고 C에 있는 값이 B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그 다음 수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B에 있던 값이 어디로? B에 있던 값이 A로 옮겨지고 C에 있던 값이 또 B로 옮겨져야죠. 그리고 나서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식을 반복해서 씀으로 해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피보나치 수열은 다시 정리를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두 개의 수가 주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수열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수열을 만들고, 알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이런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A 플러스 B는 C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B에 있던 값을 A로 옮겨요. 응? 그 다음에 C에 있던 값을 B로 옮겨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C 하게 되면 앞의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고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항상 A 플러스 B는 C를 했다면 반드시 두 개의 변수의 값이 이동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물론 변수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지 그거를 잘 유념해서 보신 다음에 변수 값의 이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를 다시 보면요. 자,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해서 이렇게 지내가는 피보나치 수열에 열 번째 한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열 번째가 몇인지는 몰라요. 몇인지는 모르는데 열 번째 한까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여덟, 아홉, 열 번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열 번째 값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문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A는 첫 번째, B는 두 번째, C는 세 번째.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각각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두 개를 더해서 요걸 만드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는 각 항의 값이 누적이 되는 변수, 합계 구하는 변수. 그 다음에 이제 N은 몇 번째 항까지 계산되었는지, 그러니까 열 번째 항까지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몇 번째인지, 수열의 몇 번째인지 그거를 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N이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순서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순서도가 바로 금방 읽어드렸던 문제의 순서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첫 번째부터 해서 열 번째 항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의 합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항상 앞에 처음에 두 개는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주어진 두 개를 가지고 더해서 그 다음 수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변수에 있던 값이 이동이 되어야 한다고요. 왜?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이 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B에 있던 값이 어디로? B에 있던 값이 A로 옮겨지고 C에 있던 값은 B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 C의 값을, 피보나치 수열 C의 값을 S라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 번째 항까지. 그 열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하냐? N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주자 이거죠. 자, 요거는 첫 번째다, 요거는 두 번째다, 요거는 세 번째다, 요거는 네 번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이 몇 가지? 10가지 되었을 때 그때 피보나치 수열까지를 S에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1이고요. 그러니까 이 A는 1, B는 1.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두 개의 값이 주어져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S는 2라고, S는 합계 구하는 변수인데 S는 2라고 초기값이 주어졌네요. 여기가 2라고 이렇게 초기값이 주어졌네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N도 2라고 초기값이 주어졌네요. 그죠? 자, 이 S와 N이 왜 각각 2로 초기값이 주어졌는지, 자, 그 다음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을 보니까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드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A는 1이고, B도 1이에요. 그래서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수열을 이제 S에다 더하는데, 자, 보세요. 1과 2를 더하면 여기가 2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2는 피보나치 수열상에서 몇 번째예요?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숫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 숫자. 그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잘 들으세요. 처음으로 이 순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는 2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수열상의 세 번째 숫자더라. 세 번째 숫자더라.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숫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어주는 변수인 n을 2로 초기화를 해주고 만든 다음에 세 번째 숫자를 만든 다음에 n은 n 플러스 1 하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알았죠? n이 왜 2로 초기화가 됐는지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자, a는 1로 b도 1로 초기값을 주고 처음으로 이 순서도상에서 만들어진 값은 1 더하기 2를 하니까 여기가 인데 이 2라는 값은 피보나치 수열상에서는 세 번째 숫자더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거,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어주는 변수인 n을 2로 초기화를 해주고 거기에다 하나를 더해서, 그러니까 2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n값을 하나를 더해서 3이 되게 한 겁니다. 이 2가 수열상의 세 번째 숫자다. 이렇게 세워준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왜 S는 2로 그러면 초기화를 해줬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가 주어졌고 1과 2를 더해서 만들어진 피보나치 수열은 인데 이 2라고 하는 값은 피보나치 수열상의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S에 더해지는 값은 이 2를 더할 때 이 2를 여기다 이렇게 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실질적으로 합은 4잖아요. 4. 앞에 1 2개 더한 것까지 해서 4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두 개를 무시를 하고 얘만 더해지게 되면 여기가 2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두 개가 애초에 더해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S의 초기값을 2로 준 거예요.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값이 각각 초기값이 주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n이 10보다 작냐? 그렇죠. 지금 n이 3이니까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 여기요. b는 a로 옮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값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b로 옮겨지고, 자, 여기에 있던 값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 왜?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자, 이제 a와 b가 1, 1이었던 것이 바뀌어졌죠. 그죠? a에는 뭐가 1이 들어가져 있고요. b에는 2가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옮겼잖아요. 금방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피보나치 수열 3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을 더하고 이제 n은 n 플러스 1을 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자, 3이 네 번째잖아요. 앞에서부터 보면, 자,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숫자 세워준 거죠.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n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해서 n이 10보다 작냐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합계 S값 출력하고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n은 n 플러스 1을 해서 9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9번째까지의 피보나치 수열, 9번째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고 9번째까지 합계 구해지고, 그 다음에 n은 n 플러스 1을 해서 9가 됐어요. 그러니까 9번째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10보다 작냐? 현재 n이 9니까 작죠. 밑으로 내려와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10번째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고 10번째 값 합계에 누적하고 n은 n 플러스 1에서 10이 되는 거죠.
됐죠? 10번째까지 했죠, 이제. 자, 그리고 n이 10보다 작냐라는데 n이 10이잖아요.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와주면 되죠. 어때요? 맞죠? 이렇게 해서 S값 출력하고 끝내는 그러한 기본 형태의 문제예요.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개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보면 제시된 그림은 자, 수열. 자,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문제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런 말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언급돼 있지 않더라도 이 숫자열을 보고 아하,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와 얘가 더해져서 요걸 만들고 또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자, 얘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여기 보니까 사용되는 변수가 자, t는 전체 수열의 합계, 그 다음에 a는 수열 계산 변수, b도 그 다음에 h는 마지막 값 확인 계산 처리 변수 뭐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제 순서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들을 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증가하는 변하는 피보나치 수열의 합계. 자, 그러면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A와 B로 수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가 합계 구하는 변수인데 이 합계 구하는 변수에 H를 더했다는 얘기는 AH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 보면 A와 B를 더해서 피보나치 수열인 H를 만들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이 t라고 하는 합계 구하는 변수에 누적을 시켜주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a로 옮겨주고 h는 b로 옮겨주고 해서 또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을 반복해서 h를 만들고 또 얘를 여기다 누적하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과정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자, a는 1,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h라고 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 두 수는 주어져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a가 1, b도 역시 1로 주어져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t는 그랬는데 이 t라고 하는 것은 합계 구하는 변수예요. 얼마로 줘야 할지 몰라요.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a와 b를 더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 넣는데 자, 여기 보니까 바로 밑에서 t는 t 플러스 h 했는데 ah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그 위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t에 대한 초기값을 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들어갈 부분이 여기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a와 b,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그 값을 여기에다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든 걸 요거를 t에다 누적시킨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와 b를 더해서 h라고 하는 변수에 넣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리고 t는 t 플러스 h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거와 요거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a 플러스 b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그리고 얘를 여기다 더했단 말이에요. t에.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더해질 때 t의 값은 4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t의 초기값이 몇으로 주어져야 되냐고. 몇으로. 실질적으로 이 순서도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얘부터 2부터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2부터 더해지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두 수가 더해진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하려면 t의 초기값을 무엇으로 줘야 돼요? 2로 줘야 되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2로 줘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답항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답항보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도요.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답을 다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답항보기를 찾아봐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그게. 그게
주관식이 아니니까 객관식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으로만 답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2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가 2가 아니단 얘기죠. 그러면 2와 같은 의미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2와 같은 의미를 이렇게 쭉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A 플러스 8이고 A 플러스 B가 있네요. 여기 A 플러스 B. 그죠? 처음에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A 플러스 B 하게 되면 여기 2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A 플러스 B가 답이 되어야 돼요. 어때?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합 구하고, 자,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때 이 A 플러스 B는 H라고 하는 이 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A로 옮기고 H를 B로 옮겨줘야죠. 그 과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4번에 들어갈 내용은 B죠. B를 A에 옮겨주고, 그 다음에 H를 B로 옮겨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H라고 하는 것은 피보나치 수열이죠. H가 34냐? 왜냐면 문제에서 34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면 또 반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H는 34보다 어때요? 34보다 작으면서 34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게 하려면 이 H가 34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반복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이게 작냐로만 돼야 되냐, 작거나 같냐라고 써야 되냐, 이게 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작냐라고만 해봤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작냐라고만 보자고요. 반복을 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21이 만들어졌다고 할게요. 21이. 자, 그러면 21번째 값 더해지고요. 그 다음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H가 지금 21로 보자고 했죠. 작냐? 작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열을 만드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3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34 더했습니다. 그 다음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자, 여기를 작다라고 하면, 자, 그럼 어때요? 지금 현재 34예요. 어때요? 34 같죠? 같은데 만약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냐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작냐라고만 하고, 그러면 6번은 뭐예요? 요거의 반대. 요거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6번의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앞에 그 기본 문제와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다만, 자, 여기 t의 초기값이 2가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 답항복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응용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시된 그림은, 자, 피보나치 숫자상만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더해서 얘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더해서 요걸 만든 거고, 숫자상으로만 보면 피보나치 수열인데, 자, 그런데 어때요?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이 어때요? 반복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수열을 할 때 수열 중에서 이 더하고 빼고 하는 거를 반복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 중에서 부호 s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을 반복해 가면서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변하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응용해서 피보나치 수열과 조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증가하는 숫자열들의 합과 그 다음에 차를 반복해 나가면서 30번째 한까지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처리 조건을 보니까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S, 요거는 이제 증감 변수, 즉 부호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수, 음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변하죠.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B,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의미를 하고 C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한 값, 즉 피보나치 수열이 C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um은 합계 구하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CNT는 반복 횟수, 그 다음에 INCNT라고 하는 변수가 또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항해 개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변하는 30번째 항까지의 합계를 구할 건데, 자, 우선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요.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30번째 항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자, 항상 피보나치 수열은 두 개가 주어지고요.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A와 B로 주어졌으니까, 자, 여기서도 A 플러스 B 해서 C. 자, 아까 그랬죠. C라고 하는 게 이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옮기죠. B와 C를 각각 B는 A로, C는 B로. 그래서 또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드는 이 식을 반복해서 그 다음 수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부호예요. 부호. 자, 그래서 부호를 생각을 해서 보니까, 자, 여기는 양수, 처음은. 그 다음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게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죠. 자, 이랬을 때, 앞에서, 우리 앞에 강좌에서 스위치라는 변수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S, 부호라고 하는 부호를 바꿔주는, 그래서 뭐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을 반복해 줌으로 해서 이렇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번갈아 가도록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 이제 부호 S를 이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을 반복해서 주면 이 숫자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그러면 원 문제에서처럼 요와 같은 숫자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호와 피보나치 수열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와 얘를 어떻게 해야 이 형태가 되냐고요? 곱해주는 거죠. 부호와 피보나치 수열을. 알았죠?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썸이라고 하는 합계를 구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썸은 썸 플러스 C가 아니라 썸은 썸 플러스 C와, 자, 피보나치 수열, 이 C와 부호, 얘네들을 곱한 값을 썸에다 누적시켜 주는 거죠. 알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야 이 값이 되잖아요. 이 곱해야 얘가 되잖아요. 이걸 곱해야 얘가 되잖아요. 이 부호까지, 이걸 곱해야 부호까지 요거가 되잖아요. 이해하죠? 그래서 곱한 값을 이제 곱한 값을 썸에다 누적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서. 자, S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1, B1, 썸은 0으로 초기값을 줬네. 합계 구하는 변수. 자, 앞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이 합계 구하는 변수 2로 이렇게 줬었잖아요. 2로. 근데 여기는 0으로 줬네요. 그러니까 항상 다 어떤 문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CNT는 0. 그 다음에 INCNT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30을 넣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하건데 문제에서 30번째까지 항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해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C는 하고 있는데 이 C라고 하는 게 뭐예요? C라고 하는 게 이 피보나치 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갈 내용은 A 플러스 B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데, 자, S의 초기값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 1이었으니까 이 C는 2가 되었던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만든 거예요. 여기서도 부호는 양수죠. 그죠? 자, 여기도 1. 그래서 C와 S를 곱해서 썸에다 누적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C와 S를 곱해서 여기에 이제 썸에 누적을 해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썸의 초기값이 0이 되었던 이유가 피보나치 수열상에서 만들어진 값이 처음 만들어진 요거가 2잖아요. 2. 그죠? 2를 여기다 더했는데 앞에 두 수는 연산을 안 했잖아요. 처음에 얘부터 만들어져서 더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두 수는 더해봤자 뭐예요?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셈 치고 썸의 초기값을 0으로 준 거예요. 어때? 알겠어요? 앞에 문제들처럼 2가 아닌 이유가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NT는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30번째 항까지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인지 그걸 세워주기 위한 변수예요, CNT가. 그러니까 수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합 구한 다음에 매번 세워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세워주는데 이 세워주는 숫자 자체도 어때요? 일씩 증가하잖아요. 일씩.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식이 CNT는 CN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CNT는 뭐하고 같냐? 라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끝내고 아니면 돌아가는데 자, 이 뭐하고 같냐? 요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자, 일단은 반복해야 되죠. 계속. 그래서 노라고 해서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를 보니까 B를 A로 그러니까 요거죠.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 B를 A로 그 다음에 뭐를 B로? C를 B로 옮겨줘야죠. 그래서 5번에 들어갈 내용은 C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A 플러스 B 하게 되면 자, 요거 여기다 옮겼고 C, B에 옮겼으니까 A 플러스 B 하면 1과 2가 더해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이었던 3이 여기 3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S가 1이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개를 곱하면 이제 요거죠. 요거를 썸에 누적해 주는 거죠. 그리고 CNT는 CNT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냐 이거죠. 언제까지? 30번째 항까지. 그러면 자, CNT는 했을 때 이 CNT가 30이 되어야 하냐 이거죠. 30이 돼야 하냐. 30번째까지니까 그래서 30번째냐 그래서 했으면 끝내냐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보기에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게 답이 되지만 이런 내용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바로 여기 있네요. in CNT가 30이에요. 그죠? 그러면 in CNT가 30이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 in CNT 이건 보기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것도 안 돼요. 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30이라고 했는데 30이 아닙니다. 30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CNT의 초기값이 0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P 해서 C를 만들었죠. 자, 그럼 보세요. 수열상에 얘와 얘를 더해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얘는 수열상에서 실질적인 수열상에서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근데 CNT라고 하는 변수에서는 처음으로 0은 주고 여기 와서 CNT는 CNT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얘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카운트 되는 값은 1로 카운트 된 거예요. 차이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인데 CNT로 세워준 것은 1부터 셌던 거야. 1부터. 자, 그 다음에 또 돌아가요. 그러면 A 플러스 B 하면 그 다음 얘가 만들어져요. 네 번째가 만들어요. 네 번째. 그런데 이 밑에서 또 CNT는 CNT 플러스 1을 하면 2라고 카운트가 되는 2라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30번째에서는 여기가 몇이었던 거예요. CNT가 몇 가지 가야 되는 거예요. 30이 아니라 28, 28이 된 거죠. 자,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A와 B를 더해서, 처음에 A와 B를 더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데, 그 만든 게 얘란 말이에요. 처음에 만든 게 얘. 얘는 피보나치 수열상에서 세 번째. 그런데 CNT로 셀 때는, CNT는 0으로 초기값을 주고, 2가 만들어졌을 때 카운트 1이 됐으니까 얘가 1이라고 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수열상에서는 세 번째인데 여기를 1로 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 얘를 만들었을 때 네 번째를 만들었을 때는 CNT는 2라고 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2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30번째에는 28이라고 카운트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28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28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답항목에 28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그죠? 그러면 뭐가 있냐? 아까 여기 인시엔티는 30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인시엔티가 30이었던 거예요. 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시엔트가 30이기 때문에 30에서 2를 빼면 28이죠. 어때 아시겠어요? 여기가 왜 이 값이 되었는지. 자, 어떤 분들은 그냥 인시엔트가 답이냐, 답이지 않냐, 이렇게 항의까지 해요. 심지어. 항의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인시엔트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왜? 처음 만들어진 얘가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인데, CNT로 카운트 될 때는 1이라고 카운트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번째에서는 28로 카운트를 했으니까 28까지만 가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CNT라고 하는 값이 30이 있었으니까 30에서 1을 뺀 28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한 거다. 이거죠.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기타, 뭐 조건문이라든지 또는 뭐 변수에 대한 초기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혼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항상 처음 두 수는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 값의 이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